표면의 후방에 근막 경선을 이완합니다.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다양한 보디워크가 있는데 필라테스, 요가 뭐 그러한 형태로 후방 경선을 갖다 풀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마사지 수기를 통해서 이 근막 경선을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방 경선은 뒷부분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요. 두정에서 앞쪽 전두 쪽으로 와서 앙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그 트랙 전체에 이제 그 문제가 없어야 그 운동 기능학적이라든가 그 에너지선이 확보가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중간중간에 이제 탄착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스테이션에 문제가 있게 되면, 만약에 이쪽에 이제 천골 쪽에 스테이션 문제가 있게 되면 하지나 상지 또는 그 상체 운동 기능에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 하나의 탄착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경선에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족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족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족지에 엄지발가락에 무지 외반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걸을 때 좌우 비대칭이 심해지게 되고 결국은 앞뒤 동선에 무게중심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 기능이 저하되면서 반쪽으로 그 보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좌우 불균형이 심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이제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 경직된 근육으로 인해서 근막 통증이 이제 만성화되는 그런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외상이 있어서 기능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모르지만 근막경선 자체로 봤을 때 어느 탄착점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라인 트랙에 문제가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그 해당되는 그 탄착점을 잘 이완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족저 근육만 족저 근막만 잘 이완이 돼도 허리 근육이 굉장히 유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운동 기능학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 목 근육의 어떤 부분이 자라목이 돼가지고 뒤쪽이 과도하게 신전된 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쪽 근육으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등배에서부터 해서 하지까지 결국은 이 근막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운동 제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전체 큰 틀에서 그 운동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만든 것이 근막경선이고 그 근막경선이 이제 운동 하시는 그 운동 처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사지라는 보디워크를 통해서 후방 경선을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지의 지면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발가락을 얘기합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을 시키고요. 굴곡 신전을 시키면서 발가락을 이완을 합니다. 지면에 대고 이렇게 발가락을 지면에 댄 상태에서 신전을 시키세요. 이렇게 신전을 시켜도 이 후방 경선이 늘어나게 되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저입니다. 족저는 이제 수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수장이 이용되기가 힘들면 이제 전환을 사용해도 됩니다. 전환을 이렇게 덩치가 작고 그 피숫자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수장 가지고 이제 손목 손상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족저를 충분히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골부입니다. 종골은 위에서 아래로 치게 되면 종골이 거골을 자극하고 거골이 경비 관절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체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거골에서 종골로 분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생기게 되는 트러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션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골을 갖다가 종골은 여기가 이렇게 단단한 근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육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마사지보다는 가벼운 타포토몬이 더 많이 심부에 있는 근막까지 이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해야 바로 거골 하관절, 겉의 관절을 포함해 가지고 거골하고 경비 관절
연결되어 있는 근막을 동시에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아킬레스건은 약간 이렇게 배고시킨 상태에서 해서 아킬레스의 윤기를 확인하고 마사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고시킨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 근막 손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너무 세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피 숫자의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배구 시킨 상태에서 아킬레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킬레스에 손상이 있게 되면 결국 발목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좌우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져서 보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측 갑니다. 내측 상가, 외측 상가. 내측 상가, 외측 상가를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요. 여기 오금 뒤는 관절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냥 마사지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오금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측 상가는 사이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하면 오히려 마사지가 잘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퇴를 내전시킨 상태에서 내측부로 앞으로 주면서 리드미컬하게 펌핑하는 스타일로 이완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내측 상가는 그렇게 하고 외측은 이제 반대가 됩니다. 반대해서 외측 상가는 홀딩을 하고요. 슬관절을 굴곡시켰다 이완시켰다를 반복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너무 헐렁하게 오픈 체인으로 하지 마시고 상체하고 하체가 골반하고 하체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엮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위에 있는 근육과 밑에 있는 근육의 장력이 중간에서 이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벅다리 뒷근육이 수라근입니다. 수라는 이제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등치가 굉장히 큰 사람은 적은 사람이 마사지 하기에는 근량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럴 때는 약간 비틀린 압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압은 직하방에서 고정을 하고요. 대퇴를 갖다가 내전 또는 내추럴 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 자체를 꽈배기로 만들어 놓게 되면 신부에 있는 신부 구역에 있는 근육과 후부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근육이 서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크니까 마사지하는 포션도 적절하게 나누시면 돼요. 자, 여기는 첫 번째 라인, 가운데는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근육이 큰 만큼 마사지하는 포션도 적절히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근량도 많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마사지는 좀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 비중에서 근량이 많은 쪽은 근육을 조금 더 많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좌골 조면은 둔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퇴로 연결되는 이 라인을 좌골 조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지면 이 뼈가 있게 되는데 이 뼈를 기시점으로 해가지고 슬와근이 다 이쪽으로 하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이 근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둔부 근육들이 다 어태치가 되죠. 요 좌골 조면을 주두로 고정을 하고요. 다리를 꺾은 상태에서 대퇴골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퇴골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근건 접합부가 이완이 돼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강한 압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좌골 조면을 이완하시고요. 천조 조면은 천조 인대는 어디냐면 천골하고 좌골 조면이 이어지는 요 인대를 말합니다. 자, 요쯤에 있게 되는데요. 삼각형의 뼈가 끝나는 부위, 고손상에서 바깥으로 만져지는 요 뼈, 요 사이에 전환을 띄워놓고 마사지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부에 있는 힙 근육들이 있어요. 힙 외이전 근육 6개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마사지를 하다 보면 그 근육도 이완이 돼요. 그 근육 안에 이제 천조인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압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압을 좀 천천히 집어넣으시고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근육만 마사지가 되고 인대는 약간 자극이 좀 덜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압을 깊게 주고요. 다리는 이렇게 회전을 반대로 줍니다. 이렇게 돼서 서로 근섬유하고 관절이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천추인데요. 천추로 여기 대둔근하고 대둔근 사이에 오목한 부위입니다. 여기는 가볍게 이렇게 털어주게 되면 타포토먼을 해주게 되면 천골하고 장골 사이의 인대가 약간 스트레칭이 일어나요. 천장 관절이 좀 이완도 되고요. 이 뼈 자체가 이 자극으로 인해서 진동을 받게 되고 천골 쪽으로 나오는 이제 신경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유착된 게 많이 이완이 됩니다. 여기는 천장 관절이 있는 부위고요. 살이 많은 부위라 이렇게 두들겨 주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픈 것보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뼈 자체가 크고 관절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두꺼운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압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압이 머물지 않고 방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감각신경도 자극을 하게 돼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추가 끝나게 되면 이제 천요근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천골하고 요추부인데요. 요 부위에는 이 케이지가 끝나고 골반이 시작되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게 되는데 여기를 천요인대입니다. 천골하고 그 요추가 만나고 또 천골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위이기도 하죠. 이 부위를 마사지 하는데 위치상 꼭 느낌으로는 요방형근이 있는 하어거근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천전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는 극돌기를 중심에서 양쪽으로 횡돌기 라인을 따라서 마사지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 척추 기립근이 이완되지는 않아요. 척추 기립근은 펠페이시 되지 않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지만 페일페이시 되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척추를 약간 분절시켜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분절시키게 되면은 이 척추를 잡고 있는 게 척추 기립근이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이제 운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세게 하게 되면 디스크 손상이 일어나고요. 후관절 협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마사지를 하는데 척추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무브먼트를 주면서 척추의 분절, 마디마디 분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골반을 흔들게 되면 골반의 관성에 따라서 척추가 휘게 되는데 이때 척추에 압력을 주게 되면은 휘려고 하는 힘과 압력을 받으려고 하는 힘이 디스크 사이에서 이제 장력으로 발생이 돼요. 이렇게 되면 마디마디 분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절 운동은 결국은 척추 기립근을 이완하게 됩니다.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스태틱하게 누르게 되면은 척추 기립근이 풀리는 게 아니라 광배근, 그 다음에 이제 승모근, 능형근, 판상근 이런 것들이 풀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반을 많이 이용해서 척추의 휘둘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을 풀면 척추 기립근을 풀 수 있습니다. 자, 후두 등선인데요. 후두 등선은 어디냐면은 자, 바로 여기가 후두 하 공간이 있는 데입니다. 헤어라인이 끝나고요. 목이 시작하는 요 부위가 후두 등선입니다. 자, 후두 등선은 손끝을 이렇게 후두 등선에다가 위치하고 압을 줬다 뺐다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결정적으로 뇌로 가는 그 혈관과 뇌에서 내려오는 혈관, 또 뇌로 머리 쪽 또는 뇌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도 굉장히 4분의 1을 쓸 만큼 운동성이 큰 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로 들어가고 나오는 이 게이트가 바로 후두 능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후두 능선이 만약에 어떤 목의 경직으로 해서 경직이 되게 되면 두통이라든가 이렇게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방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병이 됩니다. 후두 능선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두근하고 전두근 사이에 있는 모상건막을 풉니다. 자, 모상건막은 머리카락 때문에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 두피에 손가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요. 두피를 가볍게 긁어줍니다. 너무 세게 해가지고 두피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하게 압을 주는데 강약이 섞인 압으로 리드미컬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근 앞쪽에 이제 안화가 있습니다. 자, 안화 쪽으로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정지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두근이 끝나고 이제 얼굴 근육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부 근육이 여기 와서 이제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전방 표면 근육으로 라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에 횟수를 반복해가지고 약 한 30분에 걸쳐서 이완을 시켜주게 되면 후배에서 일어나는 근막 통증 그 대부분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